오늘 했던 뉴스 윤태곤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최경환 의원 이 두 사람이 지금 전국 수습책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뭐 특정 언론하고 국회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김기춘 전 실장이 상황 장악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래서 되겠냐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이 뭘 하고 계신지 누구를 만나는지 깜깜이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공개적 행사가 없죠. 예, 오늘도 외국 대사들 신임장 제정한 게 있었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보면은 반공식 일정이죠. 비공개로 이제 새누리당 그 원로급 인사들 한번 간담회를 했고 시민사회 인사들 원로 인사들 간담회 2번 한 거 외에는 그렇죠. 뭐가 없어요. 그 두 번의 간담회를 김기춘 실장이 제안했다. 이게 뭐 조선일보 그리고 이게 뭐 조정을 했다. 조선일보 이렇게. 보도였는데. 그렇죠. 그럼 왜 김기춘 실장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청와대 비서실의 공적인 정무 기능이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예. 비서실장도 없고 정무수석도 없고 뭐 민정수석은 이제 엊그제 들어갔는데 뭐 상징적인 게 지금 내일 모레 국회 운영위 이 회의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외교안보 수석이?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원래 비서실장 다음이 이제 안보실장은 별도니까 제외하고요.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그다음 외교안보수석인데 그 위에 뭐 민정수석은 정식 임명장도 안 받았고 엊그제 들어오신 분이고 위가 다 없으니까 외교안보수석이 실장 대행이다. 그렇죠. 이분이 지금 건강도 안 좋거든요, 실은. 그렇다면은 실제로 청와대는 여전히 뭐 공백 상태나 다름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그렇죠. 그럼 이제 누가 뭔가는 하지 않겠냐. 뭐 간담회 같은 걸 누가 조정을 했을 거냐라고 보면은 이 앞뒤 정황상 김기춘 전 실장, 김기춘 전 실장 같은 분은 뭐 어둠의 비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찌됐건 이런 공적인 위치의 전직 인사들 중에 대통령이 제일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억하실 텐데 이제 허태열 전 비서실장 부임으로 오고 김기춘 전 실장이 오면서부터 총리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검찰 인맥들이 쫙 채워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인맥들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 김기춘 전 실장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 대통령이 거의 국정 장악을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선일보 보도의 근거는. 그리고 두 번째 최경환 의원. 왜 최경환 의원이냐. 그럼 이게 정책 라인도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강석훈 경제수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경환 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아주 가까운 사이고 3명 중에 최경환 의원이 제일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른바 위스콘신 학맥이라고 위스콘신대 경제학과 박사 선후배 사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경환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지역구가 TK고 지난 총선 때 진박 감별사 역할을 했었고 이른바 친박 의원들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최경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또 여권에서 언론에서 그런 거론을 하는데 아직 뭐 정말 그런지에 대한 확인까지는 없는 상태긴 합니다만. 근데 그 두 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두 분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무하고 안 만나는 것보다야 뭐 많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뭐 야당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처럼 두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적절한 인물이냐? 아니 그러니까요. 두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한 게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그런데 이제는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지도부 이런 사람들도 좀 불러서 얘기 듣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옛날 인맥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김기춘, 최경환 두 사람이 만약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기춘 전 실장은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분이고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의 후견인이나 다름없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2014년에 이제 1차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나왔을 때
조홍천 당시 비서관, 박관천 행정관의 이 문건에 대해 가지고 이걸 이제 국기문란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몰아간. 그렇죠. 그때 이제 김영환 수석이 있었는데 김영환 수석을 빼놓고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같이 처리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실장이거든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승진시킨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김 전 실장이 상황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뭐 진실을 밝힌다든지 뭐 바깥하고 소통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습. 네. 또 뭐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상당한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오니까 그 정윤의 문건 파동 때라도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최순실을 그때부터라도 끄집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똑바로 했으면 되는데 그때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뭐 다 잘라내고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더 파워가 커졌던 거죠. 그분들이. 정윤의 문건 파동을 덮은 장본인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다. 예. 예.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예, 최경환 의원 또 그런 뭐 부분 이런, 외에 뭐 지금 창조 경제의 상당 부분이 뭐 문화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은택시 이렇게 대해서 전횡이 되고 있는데 네. 창조 경제에 이게 뭐 처음 이걸 판을 깐 사람이 바로 최경환 의원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 이정현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상황을 장악한다라고 하면은 청와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다른 식으로 내부에서는 그러네요.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존 방식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이제 최경환 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아주 가까운 사이고 세 명 중에 최경환 의원이 제일 선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른바 위스콘신 항맥이라고 위스콘신대 경제학과 박사 선후배 사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예. 최경환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지역구가 TK고 지난 총선 때 진박 감별사 역할을 했었고 네. 이른바 친박 의원들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최경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또 여권에서 언론에서 그런 거론을 하는데 그렇죠. 아직 뭐 정말 그런지에 대한 확인까지는 없는 상태긴 합니다만. 근데 네. 그 두 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두 분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무하고 안 만나는 것보다야 뭐 많은 사람하고 만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뭐 야당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처럼 두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적절한 인물이냐? 아니 그러니까요. 예. 두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한 게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그런데 오늘 했던 뉴스 윤태권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최경환 의원 이 두 사람이 지금 전국 수습책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뭐 특정 언론하고 국회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김기춘 전 실장이 상황 장악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래서 네. 되겠냐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이 뭘 하고 계신지 누구를 만나는지 깜깜이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공개적 행사가 없죠. 예, 뭐 오늘도 외국 대사들 신임장 제정한 게 있었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보면은 반공식 일정이죠. 비공개로 이제 새누리당 그 원로급 인사들 한번 간담회를 했고 시민사회 인사들 원로 인사들 간담회 2번 한 거 외에는 그렇죠. 뭐가 없어요. 그 두 번의 간담회를 김기춘 실장이 제안했다. 이게 이 앞뒤 정황상 김기춘 전 실장 김기춘 전 실장 같은 분은 뭐 어둠의 비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어찌됐건 이런 공적인 위치의 전직 인사들 중에 대통령이 제일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억하실 텐데 이제 허태열 전 비서실장 부임으로 오고 그렇죠. 김기춘 전 실장이 오면서부터 총리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검찰 인맥들이 쫙 채워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인맥들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 김기춘 전 실장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이게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 대통령이 거의 국정 장악을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선일보 보도의 근거는. 그리고 예. 두 번째 최경환 의원. 왜 최경환 의원이냐. 그럼 이게 정책 라인도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강석훈 경제수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뭐 조정을 했다. 조선일보 이렇게. 보도였는데. 그렇죠. 그럼 왜 김기춘 실장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청와대 비서실의 공적인 정무 기능이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예. 비서실장도 없고 정무수석도 없고 뭐 민정수석은 이제 엊그제 들어갔는데 뭐 상징적인 게 지금 내일 모레 국회 운영위 이 회의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 예.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외교안보 수석이?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원래 비서실장 다음이 이제 안보실장은 별도니까 제외하고요. 예.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그다음 외교안보수석인데 그 위에 뭐 민정수석은 정식 임명장도 안 받았고 엊그제 들어오신 분이고 위가 다 없으니까 외교안보 수석이 실장 대행이다. 그렇죠. 예. 이분이 지금 건강도 안 좋거든요, 실은. 어허. 그렇다면은 실제로 청와대는 여전히 뭐 공백 상태나 다름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누가 뭔가는 하지 않겠냐. 뭐 간담회 같은 걸 누가 조정을 했을 거냐라고 보면은 네. 이제는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지도부 이런 사람들도 좀 불러서 얘기 듣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옛날 인맥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쨌든 김기춘, 네. 최경환 두 사람이 만약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분이고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의 후견인이나 다름없었던 인물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2014년에 이제 1차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나왔을 때 예. 조홍천 당시 비서관, 박관천 행정관의 이 문건에 대해 가지고 이걸 이제 국기문란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몰아간. 그렇죠. 그때 이제 김영환 수석이 있었는데 김영환 수석을 빼놓고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같이 처리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실장이거든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승진시킨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김 전 실장이 상황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뭐 진실을 밝힌다든지 뭐 바깥하고 소통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습. 네. 또 뭐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상당한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는 거죠.